누구야? 나요, 나. 어쩌자고 또 몰래 건너오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서 하시면 불벼락 떨어집니다. 세상에 사람 있고 법도가 있는 법이요. 우린 정원을 어엿하게 치른 뇌지간인데 어째서 합방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서방님, 그것은 서방님 탓이 아니오라 제 탓입니다요. 진가에서 큰머리 칠해를 제대로 익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친정 큰머리 칠해를 믿을 수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거듭 다져두자는 뜻으로 하신 일입니다. 어서 건너가소서. 이제 보름만 참으시면 됩니다. 부인, 오늘 밤만은 무슨 날벼락이 떨어진다 해도 못 가겠소이다. 서방님, 사내로 태어나 제 색시를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법은 없는 법입니다. 서방님, 그럼 제가 서방님으로 인해 큰 벌을 받아도 좋단 말씀인가요? 벌은 어째서 받는다는 말씀이요? 어머님께서 큰머리 칠해를 지내는 동안은 합방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요? 저도 제발 서방님을 가까이 매시길 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여러 말 할 거 없어. 벌을 받더라도 내가 대신 받을 터이니 어서 잠이나 잡시다. 서방님, 영감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는 말을 모르더란 말이냐? 미운 놈 보려거든 딸만 많이 낳으란 말을 모르더란 말이냐? 딸 셋만 시집 보내면 집안에 도둑이 들다가도 하품을 하고 돌아간다는 속담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란 말이냐? 한번 부모를 여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하늘을 우러러 원망을 한들은 무슨 소용인가? 모름지기 부모 살아 계실 때 아들 자식 하나 낳아 바치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더란 말이냐? 비록 별당 아이가 친정에서 큰머리 칠해를 무던히 익혀왔다 해도 내 집에 가풍이 따로 있어. 내 집 법도에 따라서 씨가 큰머리 칠해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일진데 한낱 젊은 음기를 참지 못하고 부모의 허락 없이 별당 출입을 도모하다니. 큰머리 칠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른바 며느리 수업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순전히 아들을 낳고 기르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끝으로 상제를 당하여 곡을 하는 일까지 가르치는 내방 교육 과정인 것이다. 간밤에 허락 없이 별당에 건너 돌아간 죄로 네 처의 큰머리 칠해를 한 달간 더 느려 잡는다. 알아들었느냐?
자네는 얘만 물러가라. 술도 매우 귀한 음식입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술로 달래시는 것은 결코 옳지 아니합니다. 천한 계집이 무엇을 한다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어머니 밑에서 큰머리 치레를 당하는 아녀자의 팔자가 제격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쉬운 말로 아들을 낳아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100가지 행실이 효도가 아니면 거론될 수 없고 10,000가지 착한 일도 효도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또한 효도 중에 효도는 자식을 낳아 바치는 것이니 그 자식이란 딸이 아니고 아들이란 것입니다. 닥쳐라! 항차 니까짓게 무엇을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더란 말이냐. 음식을 탐내지 마라. 재물을 탐내지 마라. 계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는 옷과 같은 것이어서 철마다 바꿔 입을 수가 있다. 계집을 가까이 하는 사내치고 제 몸 똑바로 가진 자 없다. 이래라 저래라. 앉으면 누워라. 누우면 앉아라. 이거 오나가나 하지 말라는 일투성이니 사람 숨통 끊어져 살 수 있겠느냐? 옳거니 내가 2번 다시 네 집을 찾을 시엔 끝내는 성을 갈고 말리다. 기방을 출입하는 것 또한 색을 가까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 그러하냐? 에이. 거기 누구 있느냐? 네. 밖에 안대감댁 별당 서방님 몸종이 기다리고 있겠지. 네. 서방님 편히 매시라고 전해라. 네. 아유 서방님, 아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작정이십니까요? 해결은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요. 아이 자 서방님 소인이 업어서 내시겠습니다요. 에이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사대부 집안의 위험은 지키셔야 합니다요. 예, 꺽쇠야. 예, 서방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가요? 이제는 너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오나 가나 하지 말라는 일 때문에 어디 꼼짝달싹이나 할 수 있겠느냐? 보아하니 너도 우리 집에서 잔뼈가 굳은지라 법도를 몹시 찾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어디 속 시원히 말을 한번 해봐라. 그놈의 큰머리 치레라는 거 살면서 차차 익히면 안 된다 하더냐?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더냐? 대체 그놈의 법도가 어디에 쓰여 있더냐? 경국 대전이냐? 아니면 대전 회통이냐? 어서 대답을 해봐 이놈아! 등을 따숩게 함이 하나요. 간을 따숩게 함이 둘이요. 발을 차지 않게 함이 셋이요.
머리를 차갑게 함이 4시요. 가슴을 차갑게 함이 5시요. 울음을 먹기 전에 젖을 먹이지 아니함이 6시요. 깨진 그릇에 먹이지 아니함이 7이요. 옷을 두껍게 입히지 아니함이 8이요. 바람맞이 아이를 내세우지 아니함이 9이요. 어른 앞에 아이를 자랑하지 아니함이 10번째입니다. 두 손이 등을 따숩게 함이 1요. 간을 따숩게 함이 2이요. 발을 차지 않게 함이 3이요. 머리를 차갑게 함이 4시요. 가슴을 차갑게 함이 5시요. 울음을 먹기 전에 젖을 먹이지 아니함이 6이요. 깨진 그릇에 먹이지 아니함이 7이요. 그만해오시고 태교를 배워보시오. 개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엉청이가 되며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난산합니다. 또한 닭고기나 달걀을 먹으면 아이가 잔병치레를 하고 쇠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음탕해지고 다음. 옷은 따뜻하게 입어도 아니 되며 밥은 배불리 먹어도 아니 되며 잠을 많이 자면 아이가 게을러지고 큰 소리를 부르면 아이가 간질병을 앓게 되며 또 다음. 누워도 모로 눕지 말 것이며 앉아도 기대지 말 것이며 걸어도 모로 걷지 말 것이며 또 다음. 봄에는 가까우리 같은 날이 씨바지 알맞으며 여름에는 병과정이 든 씨바지가 알맞으며 가을에는 손마디를 짚어보게. 마님, 틀림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냉큼 인상가루를 먹이게. 예. 인삼가루를 먹인다는 것은 태아의 머리에 인삼가루가 묻어야 장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요? 게다가 손마디를 짚어봤더니 틀림없이 아들입니다. 아들. 예. 아이, 저 부인. 대체 손마디를 짚어서 아들, 딸, 아이를 알아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큰 머리치레라는 것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녀자에게 가장 큰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손마디나 짚을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아무 때나 씨를 받는다고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손마디를 짚어보고서 왕상이 든 날을 골라 씨를 받아야 아들을 낳는 법이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별당 아이는 친가에서 제대로 큰 머리치레를 받은 아이가 아닙니까? 아이, 그러길래 자 아들을. 사실은 이제부터 겨우 씨가 큰 머리치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이 사람아, 그 아들이 가졌다는데 그 자네는 어째서 그 우고지 사인가? 예? 아이, 넌 눈치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 큰머리치레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거든. 어? 그냥 태아주를 모조리 내야 할 것 같은 모양이지. 그럼 그렇지. 임신을 축하하는 술을 태하주라 한다. 그런데 태하주는 외상으로 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한 태하주 손님이 든 기방에서는 오히려 기쁘게 맞는 것이 뜻깊은 풍속이자 풍류로 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상이다. 만일 아들을 낳았을 때는 친구들이 태하주 값을 부담하지만 딸을 낳았을 땐 본인이 전담하는 것이 또 다른 관례인 것이다. 여보게, 예. 사내 대장부가 곱살스럽게 별것을 다 따져 묻는다고 욱박지르지 말고 대답해 주게. 예. 기어이 배꼽에 소금찜질을 해야 아들을 낳는 것인가? 기어이 대문 빗장을 삶아 먹어야 아들을 순산하는 것인가? 기어이 돌부채에 코를 떼어다가 가루를 내서 먹어야 아들을 낳는 것이냐고. 모두들 하는 짓이 딸아이를 낳으면 마치 금방 숨통을 눌러 죽일 듯이 처신하니 그것같이 해괴한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대관절 사람들이 아들만 낳고 딸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그 무슨 재주로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인가? 자네들도 마찬가지일세. 손마디 한번 짚어서 아들, 딸을 가려내는 비상한 재주를 지닌 사람들이 어찌하여 어미가 있고 아내가 있단 말인가? 제가 말씀드리지요. 본시 시험이 젊은 것이 며느리고 며느리 늙은 것이 시험이라 했습니다. 시어미에게 배운 며느리가 장차는 또한 시어미가 된다는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배운 대로 이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말은 배우고 익히더라도 마땅히 배우지 말 것은 배우지 말고 익히지 말 것은 익히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전통적인 유교 풍습의 한 장면인 것이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침상에 눕히고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입히며 또 옥을 주어 놀게 합니다. 계집 아이를 낳으면 바닥에 눕히고 그리고 또 기저귀만 채우며 또 기와를 주어 놀게 합니다. 그대 곡비를 불러왔는가? 예, 마님. 난정벌 곡비 문안드리옵니다. 어서 오게. 생각하건대 부모 상을 당하여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야. 네. 부모가 돌아가시며 정성껏 장사 지내는 일은
지극한 예절임을 잘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만이지. 옳습니다, 마님. 부모의 상에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그 정성을 다하리? 이르실 말씀이십니까, 마님? 나 또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사흘 동안 곡을 애통히 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3달 동안을 죽을 먹었고 3년 동안을 근심 속에서 지냈지. 아가, 네,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의 눈과 입이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송이 지극했어도 상중에 곡을 게을리하면 이내 불효자식이 되는 게야. 네, 어머니. 이제 곡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큰머리 칠해를 마칠까 하니 부디 게을리하지 말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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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서방님. 분명 별당 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냐? 저 지금 곡비가 와 있습니다요. 곡비라니. 왜 이거 있잖아요. 초상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뭐라고? 아이고 우는 것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요. 저리 비켜라. 저 서방님. 아이고, 내큼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이거야말로 성락에 접촉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더란 말이야? 무례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온데 아버님, 소자의 배움이 깊지 못해서 이 같은 경망한 짓을 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난데없이 곡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큰 머리 칠해다. 어머님, 큰 머리 칠해도 나름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마치 이 집에 초상이 난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거 없다. 내 집에 곡비가 들어온 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또 며칠 전에 이미 안팎으로 곡비를 청했다고 알렸거니와 소리떡까지 해서 돌렸느니라. 예? 물론 곡비에 대해 찬반론은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다. 그런데도 효도만을 강요하는 그 옛날에는 곡비의 역할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었으며 해방 후 6.25의 세대까지도 곡비라는 직업 여성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튼 아시, 이 왼쪽 무릎하고요, 이 오른쪽 무릎하고 이렇게 맞대시는 겁니다. 무릎을 맞대시고, 그리고 왼쪽 손을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왼손을 바닥에 바닥에다 이렇게 대시고, 그리고요, 뱃속에서 우러나는 외마디 비명같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데요. 이제 그때는 오른손을 땅바닥을 쳐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가 한번 이렇게 아시 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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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목을 칠 때요, 맨 뒤로 길게 뽑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기 전에 숨이 닿는 데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만은 멀리서 듣는 곡소리가 구슬프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아직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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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습니까, 아시? 이렇게 제대로 목소리를 크게 나면은 이것이 심리밖까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요, 이 구슬프고 이 슬픈 곡을 듣고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묵묵히 지나간다고 한답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눈물은? 안 눈물이야. 시어머니가 돌아서는데 무슨 눈물이 나옵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울기 싫은 울음도 억지로 내야 되니까는 지금 이렇게 배우시는 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가씨? 그러시죠? 그럼 다시 또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는요, 눈물을 이렇게 뽑아 올릴 적에는요, 이 뱃속에 들은 바람을 갖다 쭉 뽑아내는 겁니다. 지가 그걸 흉내를 내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뱃속에 든 바람이 다 빠져나왔다 싶을 적에요, 다시 숨을 이렇게 내가 들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코끝에 어려서 전 먹듯이 그 기운을 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들여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한 번. 그러느라면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숨길이 맥히고요, 울음이 벅받치고, 그러나면은 또 곡소리가 가락까지 넘어갈 게 아닙니까? 한번 눈물이 쏟아지면은 자기의 신세 생각을 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지 뭡니까? 아시 안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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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곡소리 값으로 지불되는 웃돈은 곡가락이 얼마나 구성지게 넘어가며 또 얼마나 오래 울어주느냐에 따라 달랐다. 대개의 경우 곡비 한 사람에게 쌀 한 섬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선 초상 음식과 헌옷까지가 주어지기에 결코 무시 못할 전문 직업인의 구실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부인, 곡소리를 들어보니 무던히 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큰 머리 치레는 그만 거두십시오. 안 그래도 오늘 밤으로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 별당으로 건너가 보도록 해라. 그리고 잊지 말고 그동안 무던히 애를 쓴 별당 아이에게 치하해 줄 것을 잊지 말도록.
그저 어서 물러가거라. 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느냐고요? 예, 대저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배우고 익히면 마땅히 쓸 줄 알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봄이 오면 일기도 화창해지고 꽃은 한층 아름답게 피어 온 세상을 꾸미고 숲속에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좋은 봄은 까닭없이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요. 맵고 짠 겨울이 있어 그 봄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그러하다 했습니다. 맵고 짠 겨울이 없으면 그 화창한 봄은 없답니다. 맵고 짠 고생이 없이는 영화가 없다 그 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요. 큰머리칠에 고생이 많으셨소. 나는 글방으로 건너가리다. 부인,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당부하리다. 행여 내가 죽거든 곡소리는 내서 울지 마시오. 큰 머리 치레는 제대로 한성 싶습니다. 오랜만에 건너오신 서방님을 잘 다스려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별당 아쉽게어서 출중한 살림꾼이 대구로 남는다는 뜻이옵니다. 자네 은공일세. 저야 본부대로 거행했을 뿐인데요. 하오나 행여 글방 서방님께서 심상이 상해서 괜찮아. 돌을 굴려야 문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야. 자고로 문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예. 이것이 이 땅의 어머니며 한국 여인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된 큰머리 치레를 거쳐야만 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날 그때.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큰머리 치레를 치렀던 그 어머니의 핏빛 슬픔이 연연히 흘러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을런지.